너무 신나가지고. 자, 오늘 진도가 어디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취득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교재 56페이지입니다. 일단 그 진도 순서를 좀 잠시 좀 언급을 드리면, 자, 우리가 1월 달에 세법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제1편 조세 총론을 먼저 강의를 진행을 했고, 요건 이제 조세 총론 끝나고 나가지고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를 우리가 이제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2주 전까지 진도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자, 오늘 들어가셔야 될 게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 진도 들어가셔야 되고,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2주 후에 등록면허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56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56페이지 가셔가지고 취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일단 그 눈도장 한번 찍으시고요. 자, 교재 56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취득세란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우리가 눈도장 찍었으면, 자, 지금부터 취득세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 3개 정도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알고 있어야 취득세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성격은 3가지입니다. 그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우리가 6주 전에 여기 조세 총론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주 전에 조세 총론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취득세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세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강력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강력시, 도에서 부과하는 특강도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취득세는 신고, 납부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우리가 이제 4주 전에 양도소득세에서 봤던 이야기. 우리가 4주 전에 양도소득세 성격에서 실질과세를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4주 전에 양도소득세 성격에서 실질과세를 설명을 드렸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실질과세, 다른 말로 사실과세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사실상. 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성격에서 지금 당장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예요. 이 3가지 성격을 알고 계셔야 취득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성격은 지금 당장 잡으셔야 되고, 나머지 성격들은 몰라도 취득세를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성격들은 천천히 보셔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 성격을 가지고 취득세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것. 자,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게 교재 5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57페이지.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가세 관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취득한 자 주소지인지 취득 물건 소재지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이 6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이거 의거지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6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6주 전에 조세 총론에서 자, 이런 것들을 6주 전에 조세 총론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국가가 가세 주체인 조세를 국세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세 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모든 조세를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까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지방세라는 건 필히 구분하셔야 되고, 자, 어떤 조세가 국세고 어떤 조세가 지방세인지 구분하셨으면 어디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시라 그랬냐면은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가세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다르다는 사실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시라 그랬어요. 요게 6주 전에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서 가세를 관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반대로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에서 가세를 관할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취득세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우리가 국세는 사람 주소지고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인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가세 관할,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 한자 주소지가 아니고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잡으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 이야기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강력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강력시, 도에서 부과하는 특강도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가세 관할은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 강력시, 도에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울산강력시청에 납부를 한 게 아니고 구청에 납부하셨어요. 그 이유를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에서 뭐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요. 자, 우리가 취득세가 특강도세인데 실제 납부하는 것은 특강도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시군 구청에 납부해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력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시청 가는 거나 구청 가는 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조금 덜 가고 많이 가고 덜 가고 그 차이지 뭐 크게 불편함의 차이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도 단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도 단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도청 가는 거하고 일반 시청, 군청 가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태어난 고향은 거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남 거창에 우리가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 경상남도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을 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취득세가 특강도세라고 해서 경상남도 도청에서 직접 징수를 하게 되면 갑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창원까지 시외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리도 멀고 그 창에서 창원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하루 3대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갔다가 당일날 못 옵니다.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 봐봐요. 지금 당장 등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불편해서, 귀찮아서 취득세 안 냅니다. 자, 그래서 납세자들이 조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강도에서 징수 권한을 시군구에 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세 의무자들이 조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특강도에서 징수 권한을 시군구에 임을 했고, 자, 그래서 시군구에서 특강도로부터 징수 권한을 이임받아 가지고 시군구에서 대신 징수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냐면은 취득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울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울산광역시청에서 개별구청에다가 징수 권한을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울산광역시청에 갈 필요 없이 뭐 하시면 됩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 해당 구청에 가가지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주로 여기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라는 건 필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여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다면 이걸 참고로 봐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취득세를 어디에서 부과하냐고 물어보면 소재지, 특강도에서 부과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시군구에서 부과한다고 이야기하시면 틀려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 징수 권한을 이임한 거지 부과권까지 이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수 권한을 이임한 것이지 부과 권한을 이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과하냐고 물어보면 특강도에서 부과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시군구에서 부과한다고 이야기하시면 틀려요. 그러니까 부과하기는 특강도에서 부과하고 징수 권한을 시군구에 임을 해놨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대신 징수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납세지는 취득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되시면 여기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56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조금 부담스러운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설명을 할 건데, 지금 하는 이 설명이 우리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일단 한번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취득한 부동산, 취득한 차량 등에 부과되는 조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가 부과되고 취득한 차량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걸 느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느낀 거지 세법상 기준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법상 기준은 취득한 부동산 우리가 퉁쳐가지고 취득한 재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각종 재산을 취득한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재산을 가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행위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행위세로 분류합니다.
자,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을 갑이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세금이 부과되냐면은 자, 첫 번째 상속받은 재산, 상속받은 재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재산세로 분류돼요. 그런데 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행위세로 분류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 일반인들은 취득세를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은 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냐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우리가 취득세가 어떤 조세인지를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각종 재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미리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굳이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걸 설명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다시 갈게요. 자,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각종 재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취득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 원인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가 취득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요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취득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취득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자, 교재 6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67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교재 67페이지 밑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정려. 자, 둘째 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성계 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는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교재 67페이지 취득 개념 옆에다가 한 5줄 정도 별도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줄 정도 별도 필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필기해야 될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짜잔하게 좀 적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 자, 일단 필기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취득 사실의 그러니까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봐요. 자, 이렇게 필기해 놓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설명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뭐를 가져오셔야 되냐면은 금방 보신 취득세 성격 실질 가세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 실질 가세를 가지고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취득세는 실질 가세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로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상 현황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없고,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면 취득세 부과한다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취득한 사실을 등기 등록을 안 해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취득한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질 가세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만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부상 취득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살짝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행세법은 사실상 취득만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부상 취득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본다고요. 자, 그래서 등기, 등록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등기, 등록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취득세 부과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사적으로 명의를 신탁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겁니다. 우리가 민법 시간에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실 거고,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부동산을 사적으로 명의를 신탁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이거는 불법 행위예요. 자, 그런데 합법적 행위냐 불법적 행위냐는 취득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합법적 행위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불법적 행위는 취득세 부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어쩔랍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불법적으로 취득합니다.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는 취득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불법적 취득도 취득세 부과한다고요. 그럼 이게 뭐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세법 시간에 이해를 하셔야 될 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사적으로 명의 신탁을 하기로 했고,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한 부동산을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사적으로 명의 신탁하기로 한 부동산을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을은 등기 받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취득이 일어났지요. 등기 등록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취득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만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부상 취득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봐요.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취득이 일어나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고요. 자, 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등기를 받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취득이 일어났기 때문에 을에게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자, 설명 이해가 되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명의 신탁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양도담보에 의한 취득, 양도담보 해지로 인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취득이 일어났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이 설명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못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설명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자주는 아니고 간혹 한 번씩 물어봐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 양도담보에 의한 취득, 양도담보 해지로 인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취득이 일어났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현 시점에서 명의신탁이 뭐고 양도담보가 뭔지를 이미 민법 시간에 용어 개념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요걸 이해하려고 도전하셔야 되고, 아직 명의신탁 양도담보 관련 이야기를 민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아직 공부하기 전이라면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셔야 될 것. 자, 세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간주 취득입니다.
간주취득. 자,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간주취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요. 우리가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이 있고, 공부상 취득이 있고, 간주취득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간주취득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교재 68페이지. 자, 교재 68페이지. 자, 교재 68페이지 가시면, 자, 교재 68페이지 간주취득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토지 지목 변경, 우리가 건축물의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 그게 뭡니까?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 정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의 정축, 개수, 그 다음에 가점 주주의 취득을 우리가 민법에서는 취득의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취득 형태로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정축 개수, 가점 주주의 취득을 민법에서는 취득의 형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에 관한 등기인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경 등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목 변경 등기를 하거나 구조 변경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취득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뭐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취득을 두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요걸 보셔야 됩니다.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정축 개수, 가점 주주의 주식 취득을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는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걸 시험 문제에서 간혹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제 취득으로 구분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가장 최근에 29회 정도에 물어봤었습니다. 28회인지 29회인지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28회 아니면 29회 때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디 물어봤었냐면은 가점주주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는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교재 59페이지입니다. 뭐 교재를 좀 맞춰주면 좋은데, 이 교재, 우리 교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들이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들이 지방세법 조문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법 조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에는 좀 순서가 잘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재 59페이지. 자, 교재 59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지목 변경을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 두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자, 뭐라고 조건이 붙었냐면은 교재 59페이지 토지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사실상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동그라미 하시고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의미가 구분되면 답 보장받는 거고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의미가 구분이 안 되면 시험장 가가지고 답 놓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공부상 지목 변경이거나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사실상 지목 변경인지 공부상 지목 변경인지 구분하셔야 되고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지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법 공부가 처음이니까 이게 어떤 경우인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3월 달부터는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결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은 처음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 공부상 지목이 있냐고 사실상 지목이 임야인 A 토지를 자, 매매로 취득을 해가지고 보유하던 중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A 토지에다가 전원주택을 신축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전원주택을 신축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아직 임야이지만 전원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실상 지목은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쌤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부동산 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뭐 하셔야 됩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취득 사실을 등기하셔야 되지요. 취득 사실을 등기하셔야 되고 신축은 원시 취득이고 자, 신축은 원시 취득이고 자, 그러면 신축한 주택은 원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셔야 되고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지목 변경에 따른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하여 지목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되고 지목 변경 등기를 하면 공부상 지목도 대지로 변경되고 사실상 지목도 대지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넣어봅시다. 우리가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직전,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직전 A 토지 공시가격은 3천만 원이고 우리가 전원주택 신축 직후 A 토지 공시가격은 7천만 원이고 지목 변경 등기 당시 A 토지 공시가격은 7,8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토지의 지목이 잠깐만요. 다시 요 그림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면 그러니까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토지 가액 증가분 4천만 원을 취득으로 간주하고 토지 가액 증가분 4천만 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공부상 지목 변경 시의 토지 가액 증가분 800만 원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자,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가액 증가분은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거예요. 임야에서 대지로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부상 지목 변경 시의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공부상 지목 변경 시의 가액 증가분은, 자,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고 시세 상승분이에요. 시세 상승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 시가 떨어지면 토지 소유자들이 취득세 돌리달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세 상승분은 유상 양도로 인하여 양도 차익으로 실현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요.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상 지목 변경 시의 가액 증가분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 지목 변경 시의 가액 증가분만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증축 개수.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 조금 낯설어 보일 겁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을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게 되면 증개수로 인하여 건물 가액이 증가되지요. 이때의 건물 가액 증가분을 세법에서는 취득으로 간주하고 건물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 취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대수선하게 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에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은 증개수로 인하여 건물 가액이 증가되면 건물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 취득을 두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점주주 취득입니다. 자, 교재 59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나 다섯째 줄,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 비상장법인 주식 동글뱅이 하시고, 그러니까 비상장법인 주식 동글뱅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 설립 시 동글뱅이 하시고, 자, 지금부터 여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법인 설립 시는 어떻게 된다? 가점주주이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구분하셔야 되고 여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주 취득에서 우리 시험에 가끔씩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취득으로 보고 언제 취득으로 보지 않는지 구분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61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61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득 원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간혹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61페이지 7번, 8번, 9번. 우리가 7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8번 부담부 정리로 취득하거나 9번 상속재산을 재분할했을 때 이걸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유상취득으로 보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25회 때, 27회 때, 28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말로 설명하면 느낌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교재 61페이지 7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갑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6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 우리가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유상 취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것인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저하고 원활한 대화를 하시려면은 실질 가세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 가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 실제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갑하고 배우자가 작성한 매매 계약서 등기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등기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갑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는지 실제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현황을 따지십시오. 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갑이 배우자에게 실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주고 받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그래서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고 대가 지급 안 했으면 이거는 증여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재 61페이지 7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자, 그런데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 갈로 1번 공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갈로 3번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그 다음에 갈로 4번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1항, 2항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요. 그래서 뭘로 본다?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게 어려울 게 아니고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부동산 취득 시 취득 원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반 거래로 취득했는지, 일반 거래로 취득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묻고 있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부담부정려. 자, 부담부정려는 민법 시간에 부담부정려 관련 이야기 공부하고 오시면 3월 달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재 62페이지 상속재산 재분할. 자, 읽어볼게요. 교재 62페이지. 우리가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가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하여 둘째 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이내에 재분할을 모두 마친 경우, 그 다음에 2항 상속회복 청구소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걸 아들인 오빠가 50억을, 딸인 여동생이 10억을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50억은 오빠 이름으로 10억은 여동생 명의로 상속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동생이 울산에 있는 계림법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민법 시간에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냐면은 아들, 딸 상속 지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여동생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오빠가 착한 줄 알았는데 오빠가 착해서 나한테 5억도 아니고 10억을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같다는 걸 아는 순간 여동생은 오빠한테 일단 실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본 것 같습니다. 봐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이 그림대로라면 얼마입니까? 30억 아닙니까? 상속 지분이 같잖아요. 그러면 60억에 대해서 2분의 1이니까 30억 아닙니까? 민법상 상속 받을 수 있는 지분이 30억인데 10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갑자기 막 20억 손해본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라버니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당장 별다방으로 오락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별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 내가 오늘 계림법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상속 지분이 가딱하는데 왜 오라버니는 50억을 하고 나는 10억밖에 못 받았냐고. 그럼 내 거 20억 오라버니가 빼앗아 간 게 아니냐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오라버니가 이 분위기가 쎄하지요. 그래서 뭡니까? 동생한테 뭐라 하냐면은 내일 신분증하고 막도장 들고 등기소로 오락합니다. 그래서 등기소 가니까 오라버니가 10억짜리 상가를 여동생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는 과정에서 오라버니는 10억이 줄어들었고 여동생은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을 증가한 여동생이 감소한 오라버니로부터 정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요. 자, 왜 그런지는 상속 등기를 완료했다라는 것, 이걸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상속 등기가 완료되는 그 순간 이 50억은 아버지 상속 재산이 아니고 오라버니 소유예요. 근데 오라버니가 여동생한테 소유권 넘겨주면서 아무것도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뭘까? 정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한 경우이거나 상속 회복 청구소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려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예요. 여동생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같은데 왜 더 많이 가졌냐고 이야기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도 오라버니가 매정하게 5개월 전에 네가 나한테 인감정면서 떼주면서 이야기 다 끝났답니다.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이 이야기 두 번 다시 입 밖에 꺼낼 거면 아버지 제사 지낸 날 집에도 오지 말랍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여동생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법원으로 갑니다. 여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때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뭡니까? 오라버니를 상대로 하여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봐요. 오라버니는 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판사가 추락해서 줬을 때 그게 뭡니까? 상속 회복 청구소에 의하여 상속 재산이 변동된 경우 아닙니까? 이때는 정려로 보지 않는다고요. 여기까지가 취득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